그러다가 가까워져서 내가 고백했지 뭐. 그렇잖아도 집에 인사시킬까 하는데 언제쯤 오라고 할까? 오빠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더니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니들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집에 소개를 해? 우리 만난 지 벌써 4달이나 됐지. 근데 되도록이면 빨리 결혼하고 싶어. 뭐? 만난 지 4달밖에 안 됐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유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달에 집에 인사시킬게. 그동안은 연애에 답답할 정도로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던 오빠였지만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확신을 했던 것인지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먼저 인사를 왔는데요. 새언니를 보던 부모님이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은 채 맞이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새언니는 누가 보더라도 선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었으니까요. 거기다 성격도 밝다 보니 식사를 하는 내내 생긋생긋 잘 웃으며 부모님과 대화도 잘했습니다. 그런 새언니에게서 오빠가 돈을 떼지 못하고 있었고요. 결국 부모님 두 분도 새언니에게 한눈에 반한 듯 엄마 입에서 예쁘다는 말이 끝도 없이 새어나왔습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서 눈이 부실 정도야. 엄마, 딸을 앞에 두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나한테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해줬잖아. 물론 우리 딸도 예쁘지. 그리고 우리 유나도 참 예쁘고. 성준이한테 들어보니까 생선을 좋아한다면서? 내가 여기저기 알아봐서 이 보리굴비를 사왔잖아. 그러니까 많이 먹어. 엄마가 비닐장갑을 낀 채 생선 가시를 발라서 새언니 밥 위에 올려놔줬는데요. 밥을 먹던 새언니가 눈물을 왈칵 쏟으며 화장실로 뛰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 뒤를 오빠도 바로 따라갔기에 우리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는 아빠가 엄마를 나무랐습니다. 알아서 먹게 그냥 둬야지. 그러고 왜 가시를 일일이 발라준다고 그러고 있어. 그런가? 내가 실수를 했나 보네. 당연하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당신이 그러면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 엄마가 걱정스레 눈치만 보고 앉아있던 순간 오빠가 새언니를 데리고 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엄마가 사과를 했어요. 유나야, 내가 생선까지 발라줘서 많이 불편했던 거니? 난 유나가 너무 예뻐서 그런 건데 앞으로는 안 그럴게. 아니에요, 어머님. 사실은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싫은 게 아니라 좋아서 그랬다고? 엄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놀란 채 새언니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곧 새언니 입에서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실은 성준 씨를 만나기 전까지 제가 예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예쁜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은 저를 많이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아니, 얼굴도 이렇게 예쁘고 그 힘들다는 약사까지 됐는데 못마땅할 게 뭐가 있어. 나 같았으면 맨날 업고 다녔을 텐데. 순간 엄마가 제게로 눈길을 돌렸기에 제가 어깨를 옴짝대고 있었는데요. 그러는 사이 새언니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우리 오빠는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공부를 잘하지는 못해서 수능을 봤는데 의대는 떨어지고 약대에 붙긴 했지만 부모님이 재수하라고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의며 겨자 먹기로 재수를 했는데 역시나 또다시 의대는 다 떨어지고 약대만 합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또다시 삼수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절대로 못한다고 거부해서 결국에는 그냥 약대에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꼴도 보기 싫다고 하면서 자취방을 얻어주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 뒤 오빠는 같은 의사 새언니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저를 집안의 수치로 여겼어요. 아니, 약대를 갔는데도 그런 대우를 받았단 말이야? 네, 오빠 결혼할 때도 상견례 자리에 저는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는 아마도 부모님이 성준 씨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거예요. 저한테 의사랑 맞선해보라고 계속 강요했지만 제가 전부 거부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꼭 성준 씨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결혼하고 나면 가족들과는 연락을 끊고 살게 될 것 같아요. 새언니가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 정말로 서두르신 두 분은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상견례를 할 때도 얼굴에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거든요. 이곳에 다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러는 과정에서도 서두르신 두 분이 헤어지라며 협박과 회유도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기 전 부모님과 오빠 몸무게가 많이 빠졌을 정도로 소가리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결국 어느 날은 고모가 찾아와서 쓴소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삼준이가 먹고 내는 게 있다고 난리를 치는 거래요. 그 집에서 반대를 하면 그냥 헤어지라고 하던지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둘이 좋다고 저 난리인데 유나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헤어지라고 하면 평생 한으로 담을 거 아니에요. 유나는 참 착한 애라 우리도 그냥 결혼시키고 싶어요. 상견례 날에도 부실한 부시는 다 있다면서요. 그런 거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그만인데 성준이랑 유나가 힘들어했어.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아들 며느리가 의사면 된 거지 사이까지 굳이 의사를 바랄 게 뭐가 있어. 그 의사가 뭐라고 난리를 치는 건지 모르겠네요. 고모 말에 엄마가 기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두 사람이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잡음이 끊이질 않았으니까요. 결국 어느 날은 아빠도 지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굳이 이런 대접을 받아가면서 결혼을 시켜야 하는 거야? 살면서 사돈 얼굴을 볼 일이 얼마나 되겠어. 그냥 참아보자고. 나도 유나 부모님 행실 볼 때마다 마음 같아서는 둘이 헤어지라고 하고 싶은데 유나 부모님이랑 있을 때 유나 눈이 어찌나 슬퍼 보이던지 그 모습이 계속 눈에 아른거려서 내가 데리고 와서 부모한테 못 받은 사랑 마음껏 주고 싶어서 그래. 유나만 놓고 봤을 때는 어디 하나 담을 할 데가 없잖아. 하긴 우리랑 있을 때는 그렇게나 밝게 웃던 애가 어떻게 된 게 나와준 부모랑 있을 때는 오히려 잔뜩 주눅이 들어서 축 처져 있는 게 참 안타깝긴 하더라고.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런 유나를 어떻게 내치겠어. 그러니까 유나 부모님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자고. 나도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가끔 보면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니까. 유나 생각해서 조금만 참아봐. 엄마가 계속해서 아빠를 설득했고 그런 엄마 덕분에 오빠와 새언니는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뒤 새언니는 친정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고 있는데요. 저와에 갈 때마다 오빠에게 너무나 함부로 하다 보니 아예 발길을 끊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런 새언니의 허전한 마음을 엄마가 채워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새언니는 그런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아낌없이 드러냈는데요. 엄마와 수시로 전화통화도 하고 자주 데이트도 하면서 참 잘 지냈거든요. 그랬기에 그날도 새언니가 엄마 취업을 도와드렸다는 말에 아빠와 저는 그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엄마는 위풍당당하게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요. 퇴근해서 집에 가보니 새언니가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언니,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어머님 첫 출근이시라 제가 모시러 간다고 했더니 첫 출근 기념으로 온전히 혼자 오고 싶다고 하셔서 대신 제가 저녁 식사 준비해놨어요. 언니, 오늘 야구 쉬는 날이에요? 일 도와주시는 약사분한테 부탁했어요. 근데 언니 요리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유튜브 보면서 하긴 했는데 맛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것도 언니가 다 준비한 거예요? 어때요? 예쁘죠? 새언니가 장난스레 웃고 있었는데요. 거실에 생애 첫 출근 축하 기념이라는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거든요. 제가 고개를 내젓고 있었지만 새언니 표정은 그저 밝아 보였습니다. 잠시 후 퇴근해서 들어온 엄마도 행복 가득한 표정을 지은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러면서 느낀 건데
둘이 참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식사를 하기 위해 다 같이 식탁에 앉았는데요. 음식 맛을 보던 우리 모두는 어마어마한 음식 솜씨에 혀를 내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차려진 음식 중에 간이 맞는 음식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 내색하지 않은 채 연신 칭찬을 하며 밥을 먹었고 오빠와 새언니가 돌아가고 난 뒤 우리 모두는 내내 물을 들이켜야만 했습니다. 결국 물을 들이키던 아빠가 혼자 소리처럼 분영을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전생에 소금 장수였던 게 분명해. 아니 음식마다 무슨 소금을 그렇게나 많이 넣은 건지 짜서 아주 혼났다니까. 그래도 노력이 가상하니까 예쁘게 봐주자고. 엄마가 웃음을 참으며 말을 했는데요. 음식이 짜도 너무나 짠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엄마는 열심히 회사 일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물론 힘든 일도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반드시 해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잘 이겨내고 있는 듯해 보였어요. 그러는 동안 첫 월급날이 되었고 엄마가 가족들에게 밥을 사줬는데요. 월급을 받고 얼마 뒤 새언니가 떡을 맞춰온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첫 월급을 타면 떡을 돌리는 거래요. 요즘도 그런 게 있어? 요즘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틈새 공략을 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 마음을 사로잡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떡을 맞춰왔어요. 바쁠 텐데 뭐하러 그랬어? 여기 떡집이 진짜 유명한 떡집이거든요.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랑 나눠드세요. 오늘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날 새언니가 엄마를 회사까지 모셔다 드리고 일하는 곳까지 들어가서 직접 떡을 나눠드렸다는데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다들 입이 닳도록 새언니 칭찬을 했다네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 입이 귀에 걸린 채 자랑을 했거든요. 다들 떡이 맛있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진짜 맛있더라니까. 그러게 나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긴 하더라고. 처음에는 회사 사람들이 딸인 줄 알았다가 며느리라고 하니까 다들 어찌나 부러워했는지 몰라. 부부 사이가 이렇게 좋기도 참 힘든 건데 암튼 둘이 진짜 잘 맞는다니까. 잘 맞다 뿐이야. 며느리는 딸이 될 수가 없다고 하던데 난 진짜 딸같이 좋다니까. 엄마가 내내 새언니 칭찬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새언니는 가족들을 깜짝깜짝 놀래켰는데요. 혹시나 엄마가 회사에서 왕따를 당할까 싶어서 엄마와 함께 포장일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회식까지 했거든요. 삼겹살 집에서 회식을 했다는데 일일이 돌아다니며 한 분 한 분에게 술까지 직접 따라드리면서 엄마를 잘 부탁드린다며 아부 아닌 아부까지 했다네요. 그날 약사 새언니가 회식비까지 전부 결제를 하자 엄마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답니다. 그 뒤에도 새언니는 엄마 동료분들과 자주 회식도 하고 가까운 곳으로 소풍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쯤에 지난 어느 날 엄마가 작업 반장이 됐다고 자랑을 했는데요. 그동안 작업 반장이 문제가 많다 보니 새로 뽑았다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 90%가 엄마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결국 엄마는 작업 반장이 됐고 작업 반장으로 나오는 수당으로 직원들을 더 챙기다 보니 엄마의 인기가 더 좋아져만 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엄마는 열심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며칠 전 아빠 생신을 맞이해서 새언니가 말을 꺼냈어요. 제가 아버님 생신상 차려드릴까 해요. 요즘 누가 생신상을 차린다고 그래? 우리 그냥 외식이나 하자. 제가 꼭 차려드리고 싶었는데. 아니야.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근데 집에서 음식하면 번거롭잖니. 그러니까 그냥 외식하자. 아빠가 기겁을 한 채 새언니를 말렸는데요. 오빠와 새언니가 돌아가자마자 아빠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마터면 그 소태 음식을 또 먹을 뻔했네. 당신 말이야.
유나 잘 설득했어. 절대 요리 같은 거 못하게. 알았지? 알았어. 내가 잘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대답을 하던 엄마가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떠올라서 새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